안녕하세요. 은평구 응암동에서 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주로 세면대 하수관이 있잖아요. 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벽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방수 공사라든가 요걸 좀 보여드리고요. 역풍 방지 환풍기가 그 뒷면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구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타일 작업을 하는데 흑선 있지 않습니까? 갈갈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좀 더 쉽게 편하게 사용한다랄까 그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루기라고 목재 한 30mm 되는 목재로 해서 천장을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그 롤링이라고 하나요? 포밍이라는, 그러니까 얇은 철판을 이렇게 꺾어 갖고 한 거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제 그 세면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그 배수가 안 돼 있고 밑으로 돼 있잖아요, 하수관이. 어디다가 이제 그 파이프를 PVC 파이프를 심을 거냐. 공간이 요 수평대가 폭이 한 5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까기 시작하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벽을 이렇게 파낼 그 공간이 어디인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뿌레가루 이렇게 파내기 좋게 올라온 이제 그 PVC 파이프 하수관을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파고 있는 요 부분하고 벽을 35A PVC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파내줘야 됩니다. 요 그물 그은 대로 그라인더로 쭉 파고 해도 좋은데 먼지가 많이 나요. 그라인더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물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브레가로 때려서 파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그 밑 타일 뒤에 하부에 물이 고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푹 하니까 물이 푹 나와 갖고 상당히 좀 뭔가 의심스러워 갖고 좀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요 중앙의 높이는 만약에 새로 제작을 한다면은 PVC 파이프의 중심이 한 바닥부터 한 480 정도가 좋습니다. 수도는 한 500, 수도 높이, 바닥에서 수도 높이까지 새로 한다면 한 530 정도, 530과 480 정도요. 여기 파다 보니까 속에 하수관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 PVC 파이프가 이렇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이 파이프의 정체가 뭔가 그걸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그 통과가 돼갖고 물이 내려간다면은 새로운 파이프를 심을 필요가 없고 기존에 있는 하수관을 그냥 묻어버리면 되겠죠. 네, 파이프가 보이죠. 근데 여기 파이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떻게 밑에까지 갔는지 부분적으로 있는 거지 한번 이렇게
파보고 있습니다. 네, PVC를 파고 일부 한 5cm 정도 잘라갖고 그다음 물을 뽑았어요. 그다음 물을 뽑았더니 물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못 사용을 못하는 파이프다 해갖고 파갖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묻어 있는데 활용을 안 한 거는 이제 공사하면서 처음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파고 있는 요런 데도 주의해야 될 게 수도관이 요런 데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감하게 푹푹 찌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한마드릴에 앞에 있는 공구를 넓적한 오리, 일명 오리발이라고 하는 요 넓적한 공구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뭐가 부닥쳤을 때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한마드릴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프라틱을 더 PVC 파이프를 더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파고 들어가는데 조금 가루 거쳐 갖고 힘들어요. 이게 이 자리에다가 35A PVC 파이프가 이제 35다 5라고 하면은 35 치수가 35mm인 파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이제 관용나사 미국계 호칭인데 35mm와 유사한 PVC 파이프인데 이름이 35A라고 합니다. PVC 요 화면에 지금 보이는 요 PVC 파이프가 35A 엘보. 그래서 내경은 약 한 파이프의 외경 이런 엘보의 내경은 긴 파이프의 내경이 한 38, 그 다음에 외경이 한 42mm 정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파내고 파이프에다가 물을 아까 붓었는데 역시 이제 물이 바깥으로 넘쳐 흐르고 있어요. 이 파이프는 절단을 해 버려야 됩니다. 물이 있어 물이 내려가지 않는 이러한 파이프예요. 물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파이프는 이제 절단을 해버리고 새로 35mm PVC 파이프를 묻어야 됩니다. 요 물은 아까 파이프가 막혔냐 아니면 어디
관통을 하고 있는 거냐,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을 부었던 겁니다. 물을 부었던 물이 파이프 하단을 이렇게 절단하니까 새고 있습니다. 물이 이제 내려가라고 뭐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파이프는 이렇게 막았던 거를 살짝 들어갔고 물을 밑으로 이제 흘려 보냈어요. 하수구로. 벽을 파는 건 이 파이프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PVC 파이프가 있었던 자리까지 원래는 이제 요 한마 드릴로 막 파야 되는데 겉에만 파고 이 파이프를 뺐기 때문에 파이프 자리에다가 새로운 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파는 거 조금 수월하게 판 것 같아요. 파이프를 없애냐고 조금 고생을 했지만. 어떤 작업을 하든 동일한 작업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뭐 그 상황 따라서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그 물을 새는 거는 아주 그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필요 없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안 새는 건 아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구멍을 이제 파놨기 때문에 나중에 방수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파이프가 들어갈 자리는 요 바닥하고 벽하고 이제 깨져 있기 때문에 35A PVC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바닥에서 옆으로 가서 원래 그 하수관 밑에다가 저 엘보를 딱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기존에 내려가던 관으로 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르고 있는 것은 PVC 본드인데요. 이것은 PVC와 본드가 만나면 PVC 그 표면을 녹여요. 녹여갖고 밀착시켜갖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이런 성질에 있는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PVC 본드라고 합니다. 세면대 하수관이 이제 요 구멍으로 내려가서 바닥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P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요거 지금 자르고 있는데 요거를 연결하면은 이 타일이 붙더라도 바깥까지 이 PVC 파이프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고
약간 긴 것은 이제 그 나중에 설치하기 전에 절단을 해서 버립니다. 본드를 바를 때도 그 360도 골고루 발라줘야지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작습니다. 그래 전부 다 밀착을 하니까 어느 부분이 안 바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공간이 생겨갖고 물이 셀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벽에서 물이 세면대 하수 안에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연결은 다 된 겁니다. 파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있는 대로 백시멘트하고 압착 시멘트 방수액을 지금 넣었는데요. 방수액을 넣은 물에다가 이거를 이제 섞어 갖고 물을 넣고 이제 개서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이건 일반 시멘트인데 그 백색으로 된 백시멘트. 요 압착 시멘트는 끈적거림이 좀 많은 이러한 시멘트입니다. 바닥 붙일 때 사용하는 시멘트입니다. 요 시멘트를 이제 바를 때에 요 면에도 타일이 붙어야 되니까 이런 시멘트가 튀어나오면 타일을 붙이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타일 면과 같든가 이 평면이 약간 들어가든가 그럼 들어가면 이제 그 압착 본드를 타일 본드를 바르면서 그 본드 두께에 의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타일면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은 타일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멘트가 완전히 이제 완성된 이런 상태입니다. 굳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는 시간을 주어야 돼요. 다음 날 아침 이제 고마스라고 백시멘트 발랐던 부분을 다 이렇게 칠을 했어요. 고마스라는 것은 수용성 고무 성분인데 마르게 되면 이렇게 찐득찐득 고무처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더라도 방수를 이 고마스 피복에 의해서 방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리를
한 상태에서 벽 타일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톱니 흑선, 뭐 갈가리 이런 이름을 쓰는 건데, 이렇게 그냥 갈가리, 그러니까 그 오목볼록한 것으로 안 하고 먼저 요런 흑선으로 이 본드를 펼쳐준 다음에 톱니 흑선, 갈가리로 이렇게 고를 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긁고 있는데, 이 평으로 된 흑선에다가 용접봉을 3개를 이 판에다 용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형성되게. 이를 쭉쭉쭉 밀으면은 이 본드가 두께가 형성이 돼 가지고 톱니 흑선으로 갈가리로 미는데 적정한 양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철사를 용접을 해서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밀면은 저항 없이 굉장히 쉽게 이게 밀려요. 본드가 갈갈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으려면 굉장히 뻑뻑해하고 힘들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톱니로 된 흑선 갈갈이를 쭉쭉 밀으면 평탄도도 잘 나와요. 이 아래로 길이가 이제 길고 이렇게 하니까. 부분 이제 모자르는 데는 이렇게 조금 보충을 해 주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걸로 이렇게 여러 번 하는 때는 아무래도 두께 차이가 형성이 되는데, 보조요 갈가리로 펼쳐준 다음에 밀게 되면은 그래도 상당히 이 돌기들이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서 타일의 평면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조그만 걸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갈갈이를 넓은 걸 써갖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좌우측의 벽은 위아래로 이렇게 긁어줌으로 인해서 돌기를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기초의 바닥에 타일 본드가 면이 수평면이 잡혔기 때문에 타일을 갖다가 놓을 때 어느 정도의 균일한 앞만 주게 되면은 비교적 그 단차가 없는 아주 쉬운 깨끗한 이러한 그 타일 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드 바르는 것이 울퉁불퉁 두껍고 얇고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 단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평면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일 본드 바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시간도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무리하게 밀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펼쳐주고 고를 내고 타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천장에서 이제 환풍기, 알루미늄 자바라 호스 요것을 밀착을 좀 시켰고요.
지금 돔 천장을 올리려고 해요. 돔 천장을 올라갈 때 이제 그 LED 매립형 6인치인데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환풍기도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가 된다면은 같이 조립을 해서 돔 천장이 올라가면은 편합니다. 올린 상태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부착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환풍기에 역풍 방지하는 요것이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것은 이 중앙에 지금 막이 없고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팬이 돌아갈 때는 바깥으로 바람이 나가지만은 팬을 멈췄을 때는 거꾸로 외부에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역풍 방지하는 것은 이렇게 딱 닫아놓음으로 인해서 바람이 거꾸로 실내로 안 들어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팬이 돌아간다든가 할 때 열려 있는 상태, 공기가 나갈 때는 게 열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딱 닫힙니다. 이게 이제 힘이 자중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뚜껑이 이게 돌게 되면은 닫히고 열리고 합니다. 네,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